천국에서 온 첫 번째 전화. 미치 앨범 지음. 윤정숙 옮김. 소문과 증언. 네 번째 주. 누가 전화를 발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특허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엘리샤 그레이라는 미국인 발명가에게서 발명품을 훔쳤다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만제티라는 이탈리아인이나 브루셀이라는 프랑스인이나 라이스라는 독일인이나 무치라는 또 다른 이탈리아인이 발명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19세기 중반에 이들 모두가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목소리의 진동을 전송한다는 아이디어를 탐색했다는 것에는 별로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벨과 토마스 왓슨이 분리된 두 개의 방에서 나누었던 첫 번째 전화대화에는 이런 단어들이 쓰였다. 여기로 와, 보고 싶어. 그 이후 무수한 전화통화에서 그 말이 쓰였다. 여기로 와, 보고 싶어. 안달하는 연인들, 멀리 떨어진 친구들, 손자들과 대화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화 속의 목소리는 유혹이었다. 식욕을 돋우지만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빵 조각 같은. 여기로 와, 보고 싶어. 설리는 지젤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오전 6시, 워싱턴의 호텔방에서 선임 장교인 블레이크 피어슨이 그를 깨웠다. 그는 웨스트 코스트로 가는 FA-18 호넷 제트기를 조종해야 했는데 아파서 비행을 할 수가 없었다. 설리, 대신해 주겠나? 설리는 오하이오에서 비행기를 멈추고 지젤을 몇 시간 만난 다음 그녀와 줄수는 거기 사는 그녀의 부모를 방문하고 있었다. 비행을 계속할 수도 있었으므로 재빨리 동의했다. 2주간의 보충 임무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가족 방문이 기나긴 비행을 보상해 줄 것이다. 오늘 여기 있어도 돼? 그가 전화로 이 소식을 알리자 지젤이 졸린 듯이 말했다. 4시간 정도 있어도 돼. 정말 그러고 싶은 거지? 물론이지. 그가 그날 벌어질 일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바꾸었을 것이다. 결코 비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코 블레이크와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지젤과의 마지막 통화를 세계 최초의 통화처럼 끝냈다. 보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설리는 차고에 서 있기만 하던 아버지의 뷰익 리갈. 9년 됐다. 그 뷰익 리갈에 시동을 걸면서 그때를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조종한 때, 그가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본 때, 그가 아내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때. 보고 싶어. 그는 부모님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은행과 우체국과 빵집과 작은 식당을 지나 번화가인 레이크가로 갔다. 인도는 비어 있었고 어느 가게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문간에 서 있었다. 콜드워터에 거주하는 사람은 고작 몇천 명이었다.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여름 관광객들은 이제 모두 떠났고 얼어붙은 커스터드 과자 판매대는 널빤지로 막혀 있었다. 미시간 북부에 있는 대부분의 타운은 가을이 오면 마치 겨울잠을 준비하듯이 재빨리 옷깃을 여몄다. 설리는 일자리를 구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임을 깨달았다. 에이미 펜은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고 있었다. TV 방송국 측이 평일에 며칠 일해줄 수 있는지 묻자, 그래, 주말 뉴스의 늪에서 자신을 구해줄 정치, 아니 재판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31살인 그녀는 더 이상 이 업계에서 신인이 아니었고 더 큰 일자리를 얻기 위해 더 큰 이야기들이 필요했다. 하지만 알페나 카운티에서 주말에 그런 대단한 이야기거리를 찾기는 힘들었다. 주말에는 대부분 풋볼 경기, 자선 걷기 행사,
다양한 과일 축제가 계획돼 있었다. 기회일 수도 있어. 그녀가 약혼자인 건축가 릭에게 들떠서 말했다. 목요일 밤이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난 에이미는 연노란색 스커트 정장을 고르고 젓갈색 머리카락을 사이드 스웨프트 뱅 스타일로 빗고 살짝 마스카라를 칠하고 대담한 립스틱을 발랐다. 그리고 오전에 방송국의 창문 없는 사무실에 앉아 주말 파일에서 뽑아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콜드워터에서 사는 어떤 여자가 죽은 언니에게 전화를 받았대. 보도 책임자인 필 보이드가 말했다. 정말요? 에이미가 말했다.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까? 그녀는 약간 땅딸막하고 바이킹을 연상시키는 붉은 수염이 지저분하게 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정말로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그 수염을 보니 그럴만도 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콜드워터가 어디예요? 그녀가 물었다. 서쪽으로 150km 떨어져 있지.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배 중에 이야기했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걸 알아내야지. 그러면 그 여자를 인터뷰해야 하나요? 필이 눈썹을 축혀 세웠다.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그 여자가 미쳤으면요. 테이프를 도로 가져오면 되지. 에이미는 손톱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이 만남을 위해 손톱까지 손질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필. 네스오의 괴물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뉴스가 만들어졌어. 그러네요. 좋아요. 에이미가 일어섰다. 그녀는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끝날이라 생각했다. 시간 낭비면요? 그녀가 물었다. 시간 낭비가 아니야. 필이 대답했다. 그 자리를 나오고 나서야 에이미는 그 말의 의미를 짐작했다. 너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야. 중요한 사람은 이렇게 써먹지 않는다.